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Q소프트의 박상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첫 세미나에 소프트웨어 테스트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다시 한번 그 개념과 체계를 재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현재 직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발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분석 설계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프로젝트 매니징을 하고 계시는 분들, 컨설턴트, 감리 또는 경영자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입장, 어떤 경우에든 이 시간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그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같이 공감을 하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방법론대로 우리가 실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현재 IT 강국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강국으로까지 자리매김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앞에는 지금 노트북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그 기초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워밍업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개발의 일련의 그 사이클들, 그 과정들을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개발과 유지보수라고 하는 두 개의 축으로만 놓고 이렇게 분리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수반되는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을 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수정을 한다는 그 세 가지 어떤 그 업무들, 이러한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개발 과정과 유지보수 과정, 이 두 단계로 나눴을 때 각각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은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를 하고 디버깅을 하고 수정을 하는 비율이 50%라고 하면은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고객이 사용하고 있을 때 그러한 작업들을 같이 병행하는 것들이 65%라고 합니다. 실제로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도 개발 과정에서 다 끝나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테스트가 되고 있고 디버깅이 되고 있고 수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하고 또는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이 비율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25%에서 3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70에서 75%라고 하네요. 이건 우리 소프트웨어 업계의 오랜 그 통계를 가지고서 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크게 공감대를 갖고 같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인데요. 분석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죠. 분석 설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비율하고 실제 코딩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비율을 본다고 하면은 분석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70%, 그리고 프로그래밍 하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비율이 30%라고 합니다. 분석 설계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통계적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프로젝트 완료 시점에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는 비율하고 그 비용하고 프로젝트 초기에 사전에 그거를 갖다 진단을 해서 오류를 발견해서 수정하는 비용, 이것들의 이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이렇게 비율로 본다고 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자, 프로젝트 거의 끝무렵에 와가지고 오류가 발견돼가지고 그걸, 픽스를 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초반 분석 설계 과정 또는 개발 초반 과정, 이때의 오류를 발견을 해가지고 대응하는 그 비용을, 산술적으로 봤을 때 과연 몇 대 몇일까라는 부분이죠. 예, 자료에 의하면은 100대 1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료 시점에 대응하는 게 100이라고 하면은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사하는 점들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 그리고 분석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메이킹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보다는 분석 설계 과정에서의 오류가 훨씬 크고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사전에 보다 빠르면 빠르게 대응할수록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정의와 이 테스트를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전통적인 정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또는 시스템들이 안정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나, 잘 돌아가고 있나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현재의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그 정의는 좀 더 그거보다는 훨씬 포괄적이고 좀 범위가 넓고 깊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의 정의는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그 기대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가, 그렇게 구현되었고 그렇게 동작을 하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테스팅이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의 성공적인 동작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또는 그 결함들을 사전에 또는 그 과정 중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테스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 데이터들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전체 스텝 수가 프로그램이 화면이 몇 개고 프로그램 볼륨이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 버그가 몇 건이 나왔다. 치명적인 버그는 몇 건, 뭐 경미한 버그는 몇 건, 사소한 코딩 실수는 몇 건. 어떤 개발자가 한 프로그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구동이 되고 어떤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버그들이 많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수치적인 정보들을 관리자에게 제공을 해서 프로젝트 리스크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게 하는 것이 테스팅의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개발하고 지금 개발해서 테스팅을 하고 있는 이 제품 또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종결해도 될지 또는 출시를 해도 될지 고객에게 인도를 해도 될지를 관리자가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수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테스트의 목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다 하면은 남아있는 결함을 발견하고 치유하고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고객이 제시하는 또는 고객이 제시하는 명세 그리고 고객이 제시하는 요건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서의 요구 조건들이 실제로 성실하게 잘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테스팅하고 디버깅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은 단위적으로는 잘 짜져 있지만 정말로 전체적인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 흐름이 프로세스들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잘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검증하는 것도 테스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팅에는 크게 일반적인 7가지의 중요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7가지 일반 논리라고 하는데요. 그것들을 보면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이라는 하는 것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테스팅을 했다고 해서 그 솔루션, 그 제품이 버그가 없다, 완전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함이 없음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잔존한 현재 남아있는 결함을 간과를 할 가능성을 대신 줄인다고 볼 수 있겠죠. 100% 퍼펙트한 제품이다라고 테스팅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지 못하지만 결함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그것들을 잔존하는 향후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버그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이 테스팅의 일반 논리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부 조건이 무수히 많죠. 경우의 수도 많고 케이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셀의 특별한 시트에서 어떤 셀에서 폰트를 바꾸고 색깔을 바꾸고 선을 입히고 선의 굵기를 조절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지만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스트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고, 왜냐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은 시간과 비용의 문제이죠. 무한정 기간을 갖고서 무한의 인력을 투입해서 테스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리스크 기반의 테스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차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 번째로는 테스팅은 개발 초기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구사항 정의서 그리고 설계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통해서 테스트를 내가 해야 될 제품, 솔루션에 대한 또는 그 프로젝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같이 개발하는 과정하고 병행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들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 중에 테스트 케이스를 동시에 뽑아낼 수가 있겠죠.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서 테스트를 하면은 그만큼 테스트 기간은 짧아질 것이고, 결함을 그 과정 중에서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결함을 어떤 그 분석 설계의 결함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 또는 예방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결함 집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의 버그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는 모듈에서 버그가 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라는 모듈이 있었을 때 A에서 한 50건의 버그가 발생했고 B에서는 10건밖에 발생 안 했다. 자, 이 수치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 A는 50건이나 나왔으니까 충분히 많은 경우의 수를 테스트를 했고 이제 50건 나와가지고 50건 대응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이 모듈은, A라는 모듈은 완성도가 높겠네. 그리고 B라는 모듈은 10건밖에 안 나와서 이거는 뭔가 완벽하게 짰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테스팅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테스팅 업계에서 얘기하는 그 표준에서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결함은 한 곳에 집중되어진다는 것이죠. 결함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복잡한 모듈 구조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 그런 모듈에서 버그가 집중되고, 그 다음에 복잡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개발 난이도가 높거나 최신 기술을 적용한 어떤 그러한 모듈들, 그러한 부분에서 버그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그 모듈 그 볼륨이 작은 것보다는 큰 모듈에서 버그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새롭게 개발한 모듈들에서 버그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한 개발자가 개발한 모듈에서 상대적으로 결함은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이 집중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됐을 경우에는 그 모듈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어떤 그 관심을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일반 논리 가운데 다섯 번째는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내성을 갖는다고 하죠. 살충제 같은 것도 내성을 갖는데 처음에는 잘 죽던 것도 자꾸 이제 뿌리게 되면 내성을 가져서 죽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테스팅 쪽에서도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동일한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새로운 버그나 이슈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뭔가 사양은 바뀌거나 아니면은 다른 프로그램에서의 버그가 기능이 또는 버그가 픽스가 되고 기능이 개선됨을 통해서 모듈들은 자꾸 바뀌는데, 갖고 있는 테스트 케이스는 기존의 걸 가지고서 계속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미 정제가 되고 걸러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버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는 정기적으로 리뷰를 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테스트는 정황에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동일한 테스트 방법론, 동일한 테스트 어떤 그 접근 방법론이라 할지라도
내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솔루션의 유형, 종류, 그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테스트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테스트는 정황에 의존적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게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테스팅하는 방법론하고 의료 관련된 솔루션들을 가지고서 테스팅하는 것을 같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서 테스트할 수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게임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속도가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죠. 약간의 버그가 있더라도 이용자들이 피해가면서 즐기기도 하는데, 의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소한 버그가 굉장히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사람이 부상을 당하거나 생명의 손상까지도 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테스트하는 방법론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쇼핑몰 관련된 솔루션을 테스팅하는 것과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제품을 테스팅하는 방법론과 테스트 케이스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정황에 의존적이다라는 것이 일반 논리의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체계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결함을 찾아내고 정제를 해내고 픽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솔루션이 사용자의 필요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있다고 하면은 그 열심히 테스트하는 과정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소프트웨어는 정말로 그 솔루션을 사용할 이용자들,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되게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맞게끔 개발되어져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테스트를 얼마만큼 열심히 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류 부재의 궤변, 아무리 테스트를 잘해도 그 솔루션 자체가 니즈에 맞게끔 개발되어져 있지 않다고 하면 그 과정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7번째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일반 논리가 되겠습니다. 예, 조금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테스터들의 임무와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어떤 자질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테스터들은 전문 테스터들이기 때문에 방법론에 입각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서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버그를 신속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대해서 이거 참 잘 됐습니다, 더 이상 버그가 없네요, 이 정도 되면 출시가 돼도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어떤 그 평가라든가 진단보다는 정말로 체계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테스트를 했더니 전체 모듈이 몇 개 중에서 버그가 어떻게 나왔고, 그 버그 중에서 치명적인 버그, 그 다음에 간과할 수 있는 그 마이너한 부분들이 몇 건 나왔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는 좀 더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겠다든가, 테스트를 좀 더 기간을 연장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든가, 이러한 것들, 체계적인 어떤 그 수치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자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 고객이 지정하는 그 표준에 또는 그 요구에 정확히 부합이 되어져서 개발되어졌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사양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4가지 것들을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은 부단한 어떤 공부와 학습이 필요합니다. 테스트를 하는 테스터들은 개발자들의 세계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개발자들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그 개발적인 스킬도 갖고 있어야 되고, 사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설계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합리적인 사고, 객관적인 그리고 보편타당한 그러한 시각을 갖도록 노력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밀한 관찰력, 그리고 개발자에 대한 그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좋은 말들은 다 써 있는데, 건설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남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 잘 됐네, 못 됐네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것은 이런 오류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이런 버그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보다 좋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개발자들하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개발자들하고의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겠고, 또 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자에 대한 비평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사실에 근거한 결함만을 전달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의적인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팩트만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버그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대하면서 개발하고 또는 평가를 하고 또 사용을 함에 있어서 버그라는 말들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자, 버그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버그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러, 결함, 오작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들을 따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로 합쳐서 에러가 났다, 뭐 이렇게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나누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어부터도 좀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에러라고 하면은 이걸 휴먼 에러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스테이크라고도 하는데요. 사용자의 또는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해서 발생하는 에러, 또는 개발자가 사양을 잘못 판단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들. 근데 또는 뭐 제대로 사양은 이해를 했지만 로직을 잘못 구사를 했을 때 버그를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에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폴트라고 하는 결함이 있는데, 이것은 에러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러들이 실제로 가시적으로 표현됐을 때 그러한 것들을 결함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잘못된 정보를 프로그램에 실제로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소프트웨어가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결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페일러라고 하는 오작동이 있는데, 이것은 뭘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결함, 폴트가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작동은 결함이 실행될 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게 숫자를 강조를 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실행 결과와 기대했던 올바른 결과와의 차이.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올바른 그 실행 결과와의 그 차이, 이것이 오작동인데, 실패는 앞서 말씀드린 그 폴트 결함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결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오작동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결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바로바로 눈으로 또는 프로그램의 어떤 그 오작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져 있을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지금은 버그가 나오지 않지만 언제, 어느 순간, 어느 경우의 수에 그것이 오작동으로 나와서 시스템의 장애를 일으키고 시스템을 스톱시키고 또는 그 많은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트러블들, 장애들을 또는 금융사고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시간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기초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테스팅이 무엇인가라는 것, 그리고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